이재명 당대표 뭐 별 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그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웃긴 일이다.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는 사법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상상황이다 아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아니 판사가 당신 당 비상상황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당이 가장 비상상황이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는 비상상황이죠. 이 비상상황에서 우리가 체질 개선해서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비상상황이니까 새로 시작하지 마. 가만히 그대로 있어. 어느 판사가 이런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당히 짝이 없는 판사입니다. 그 사람.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까지 갔다. 계속해서 전 대표가 좀 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으니 이 상황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지도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상계치, 그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민생 책임지는데도 바쁜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하고 상관은 없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를 솎아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맞추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누구를 솎아낸다. 그거는 그냥 언론이 기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했거든요. 자기가 자기 검증했는데 자기 괜찮다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나온 겁니다. 황당한 거죠. 결격 사유 때문에 야당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통과한 30몇 개가 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니, 원래 인사검증할 때는 소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했던 거나 아니면 뒤에 무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옛날부터 그래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늘 경찰, 검찰에서 현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을 한 건데 그걸 갖고서 뭐라 그런다 그럼 예전에는 그냥 하늘에다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대답을 받았습니까? 참. 보통 사실에 이제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 공약하잖아요. 근데 말을 볼 필요가 없다. 결과를 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었던 게 작년 4월 말인데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였습니다. 28, 30% 사이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을 내가 연말에 40%로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허풍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없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던 상태고요. 너희 당에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없지 않냐 라고 조롱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40% 올렸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100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100 아니면 15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김기현이가 딱 당대표가 되고 1년 후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2년기의 그 이재명 대표를 뽑고 5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을 전부 그냥 친명으로 다 뽑았단 말이죠. 완전히 개딸들에게 포위돼가지고요. 한쪽에 극도로 치우쳐지는 편향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투표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강세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개딸들 같은 그런 그룹들에게 편향된 그룹에 포획되어 가는 순간 당신네 당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이지만 당신네 지도부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어. 이런 것이 아마 정통적인 민주당의 당원들 마음속에 스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지금 남떨어질 향해서 거의 남떨어질 끝에 섰습니다.
이재명 뭐 당대표 뭐 별 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아, 국회 처음 들어왔어요, 그분요. 당대표니까 존중하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가장 부독한 인물의 몸통 아니냐. 그런 의혹에서 아직도 지금 계속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뭐 법카 의혹, 성남 FC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아직도 쌓여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제가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그거 최초로 대장동 게이트, 비리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자고 특위를 만든 사람이 제 원내대표인 저 김기현이고요. 매주 혹은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슈를 발굴해내고 그에 대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자료 축적을 하고 총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김기현입니다. 손을 어떻게 잡죠? 제가 거꾸로 뭐 손을 어떻게 막 쏴할까요? 당대표가 절대 다수 의원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이제 뭐 거리 제한이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렸으니까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에 정을 주고받기는 좋아진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물가도 올라갔고 살림도 파괴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 여당이 그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뭐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막 대통령께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거기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서 손발이 잘 맞아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